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지역에 열흘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밤사이 속초와 원주 지역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전 지역에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곳에 따라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전국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연일 40도 가까운 불볕더위가 기승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태백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에 열대야가 없어 피서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 연못. 날이 어두워지자 아이들과 어른들이 연못 물줄기에 발을 담그고 신나게 물장난을 칩니다. 밤에는 정말 너무 시원하고요. 에어컨 틀어놓은 것 마냥 물놀이가 추울 정도예요. 지금 추워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낮에는 경기도의 저녁 같은 느낌으로 시원했어요.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관객들은 여유롭게 한여름 낭만을 즐깁니다. 지금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해발 900m인 태백 도심의 기온은 23도에 불과합니다. 서울 남산보다 3배 높은 고온 도시이다 보니 낮 최고 기온도 다른 지역보다 낮아 30도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여름 들어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어제와 오늘 딱 이틀입니다. 인접한 강원 동해안에 초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태백엔 열대야 현상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잘 때는 너무 더웠는데 여기는 시원하게 그냥 선풍기만 틀어놓고 잘 정도로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선선한 여름 날씨를 즐기기 위해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때마침 낮엔 물, 밤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축제들이 마련돼 피서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이 극한 폭염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열대야 없는 고온도시 태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남해바다에는 오늘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우려되자 남해안 양식어민들은 애써 키운 물고기들을 바다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한 뼘 크기의 조피볼락이 바구니에 한가득 담깁니다. 물고기가 가득했던 가두리는 어느새 텅 비었고 키우던 21만 마리 중 8만 마리의 물고기를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12.7. 지금 수온은 27도, 사료를 끊는 25도는 이미 넘었고 폐사가 발생하는 28도가 코앞입니다.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역대급 폭염에 어민들은 방류를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고수온기가 빨리 와서 우럭이 제일 고수온기에 많이 폐사가 납니다. 그래서 방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방류 조치는 가두리 안의 밀집도를 낮춰 고수온 폐사를 줄일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참여한 어민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보상금이 소폭 오르며 방류 신청 어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작은 이 생선만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중간고기도 이렇게 긴급 방류를 좀 건의하고 있고요. 다 큰 고기는 사전 출하를 통해서 어민소득을 증대하고.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손을 담갔을 때 조금 미지근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니 지난해 같은 날보다 수온이 4도가량 올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여자만을 포함해 전남 4곳에 고수온 경보를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여수를 시작으로 고흥, 신안에서 157만 마리의 물고기를 긴급 방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며칠 전 정선 사부급의 한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밤 시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준공한 지 1년 만에 사고가 나면서 부실 공사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을 덮고 있던 패널이 떨어져 휘어있고 바닥은 빨간 벽돌이 우수수 쏟아져 있습니다. 네, 애들 다니는데 공사를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예 이 시간에 그래서 다행이지.
지난 28일 밤 9시쯤 정선군 사부읍의 한 어린이집 정문에 있던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하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이 끝난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오가던 주 출입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일단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안전진단이 실시됐고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더 걸릴 전망입니다. 어린이집은 이번 주는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인근 고한의 어린이집 공간을 빌려 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쪽에서 아이들을 등하원시킬 거고 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차량 대여를 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원래 도보로 오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다 그쪽 어린이집으로 할 거고. 사고가 난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준공한 지 1년밖에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민간 재단 기금을 비롯해 국토비와 군비를 합쳐 65억 원이 투입됐는데 하자보수 담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사고가 난 겁니다.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 등이 의심되면서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선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신속히 복구하도록 위탁운영재단에 요청했습니다. 처음 설계한 건축사가 거기에 따라 맞게 이제 구조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복구 계획을 이제 다시 수립해 가지고 건축 자재라든지 시공 방법인지 이런 거 이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사고가 난 건물이 완전히 복구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의 원정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철저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도 공사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사업비도 6천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7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적극 건의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 화도읍과 춘천 서면을 잇는 33.6km 구간의 제2경춘국도. 국가 균형 발전 목적으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지만 아직 제자리입니다. 건설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사업비가 6천억 넘게는 데다 공사업체들도 입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확정을 앞두고 김진태 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노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반드시 총 공사비 이 증액이 필요하다. 네, 이거를 마지막까지 저희들 요청하겠습니다. 관건은 실제 예산 확보 여부입니다. 세수 부족과 복지 예산 확대로 내년 SOC 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액된 총 사업비 1조 9,348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1,602억 원에 불과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는 상태이고요. 발주나 착공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당초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했지만 사업비가 6천억 원 이상 증액되면서 시기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제2경춘국도 사업구간 종점 예정지인 춘천시 서면 안볼입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실시 설계와 발주 단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현재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차로 50분 넘게 걸리는 이동 시간이 30분 내로 줄어듭니다. 준공 시기는 2031년이 목표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최근 삼척 지역에서 70대 남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척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텃밭을 관리하다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린 70대 남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아 올해 도내 7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진드기 서식 우려 지역에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50여 대를 설치했고 시민들에게 텃밭 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감염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감염 후 2주 안에 고열이나 구역질,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 남부 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늘 개관해 강릉 남부권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국비 110억 원 등 총 사업비 183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대강당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식당과 미용실, 노래방 등을 갖춘 강릉 남부 노인종합복지관 건설을 마치고 오늘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강릉시는 2010년 문을 연 홍제동의 강릉 노인종합복지관과 2015년에 문을 연 주문진 강릉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번에 남부 노인종합복지관까지 마련돼 권역별 노인 생활복지를 실현하게 됐다고 평했습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삼척시와 토지주택공사는 2028년까지 약 377억여 원을 들여 도계읍 도계리 일원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짓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릉시청 컬링팀 팀킴의 김선영 선수가 2025-26 시즌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김 선수는 진천에서 열린 2025 한국 컬링 선수권대회 믹스더블 종목에서 강원도청 컬링팀의 성지훈, 정영성 선수와 호흡을 맞추며 우승을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믹스더블은 컬링의 혼성 종목으로 대한민국 믹스더블팀은 현재 세계 랭킹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트센터에서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지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뮤지컬 사회 찬미,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은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음악극 스트라빈스키 병사 이야기도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전성 만원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에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에 선정돼 좋은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가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농촌 관광 할인 행사를 8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농뚜레일 기차 여행 할인, 농촌 체험 휴양마을 숙박비 지원과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프로그램별로 10에서 20%가량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마을과 행사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와 강릉 관광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제60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가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며 전국에서 참가한 2천여 명의 선수단이 품새와 격파 종목으로 나눠 실력을 겨룹니다. 격파 종목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품새 종목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